대통령의 판단이 길어지고 있네요. 아직까지 임명한다 안 한다 청와대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 보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여론조사가 긴급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반대 46.8%, 찬성 36.2%. 청문회가 끝냈지만 여전히 반대의 의견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봤어요. 청문회 직후에 실시된 질문인데요.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42.6%가 검찰 잘했다. 윤석열 총장 잘했다예요. 부적절하다는 31%. 여전히 조국 안 된다. 정경심 교수 기소 잘했다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장희영 교수님. 그렇죠. 저게 말씀하신 여론인 거죠. 저게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다룰 문제입니다만 적어도 여론은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든 안 하든 이게 적절했든 안 했든 검찰이 이렇게 태도를 한 것이 잘했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지금 고심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론이라는 건 사실상 바뀌잖아요. 지금 이렇게 악조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쳐도 만약에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돼서 일을 너무나 잘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공권력에 대한 과한 어떤 이런 과도한 행위들이나 뭐 검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을 싹 해소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다면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고 임명이 되고 난 후에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당 의원들 전체가 총선에 지금 걸려있는 문제이고 만에 여론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여당조차도 대통령에게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게 된다면 많은 아마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사태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그 당시 기자회견으로 어느 정도 끝났더라면 임명을 강행하기에 무리가 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야당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청문회를 함으로써 지금 이런 게 더 크게 불거진 상황이 거거든요. 다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물론 여론대로 대통령이 가라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충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임명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본인의 뜻이 아무리 굳건하더라도 차마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이 오늘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임명이든 지명 철회든 모든 게 열려있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만 남은 상황.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요. 수사 보고받은 뒤 대통령이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임명과 낙마 가능성 현재로선 5대5다. 스튜디오 주세요. 사실 박용진 의원께서 지금 정기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사실 아까 15분 전부터 바로 국회로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제가 붙잡아두고 있어서 이 질문만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조국 후보자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저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임명권자가 자기 권한을 행사를 할지 말지, 임명을 할지 말지, 본인이 전적으로 신뢰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법무부 장관 누구 한 명을 안 치는 문제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386 운동권 세대 전체에 대한 어떤 비판과 어떤 회의가 지금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정권의 가치, 그리고 정권이 국민과 약속했었던 비전과 개혁의 내용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려를 전하고 했었습니다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것처럼 대통령의 그 판단을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은 조국 후보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이고 국민으로부터 그 무거운 짐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오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 선택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용진 의원은 제가 너무 오래 붙잡아뒀습니다. 여기서 다시 국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도 이 조국 폭풍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함께 보시죠. 자, 이미 잘함과 못함이 크로스된 거는 지난주 상황이에요. 지난주 상황이고 못한다가 48.9%, 48.9%, 잘한다가 45%. 2017년 3년 전에 잘한다가 78.6%였고 못한다가 16.5%였는데 3년 전 취임 100일 한겨레 여론조사랑 지금 작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낄 수 있어요. 박용진 의원 지금 국회로 나가면서 찢어지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박 의원 같이 충정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사태가 바로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박정화 대변인 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사실은 중요 고비 때마다 엄청나게 청와대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쓰잖아요. 지금 이 사건, 이 여론조사 결과도 청와대 참모들은 엄청나게 마음 아플 거예요. 엄청 많이 보고 있을 거고요. 뭐 오전 오후로 저 여론조사 결과를 아마 받아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저희가 봤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만 보면 일단 대통령 국정 지지도 크로스돼서 좀 역전이 돼서 4% 이상 차이가 좀 나지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 임명 건에 대해서도 찬반이 확연하게 좀 드러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중도층이라고 소위 본인들이 중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인데요.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이게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대통령의 고민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도층, 대한민국의 그래도 가장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 의견 여론을 더 수렴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 다 그냥 임명 강행했을 경우는 한 20명 이상 이 정권에서 장관들을 그냥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끼는 우리 지지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국위를 저 20명보다 못하게 그냥 버리느냐? 이런 핵심 지지층에 대한 반발에 대해서도 양쪽을 놓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답은 앞서 있었던 분들 말씀 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오늘 또 한국일보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일보 오늘 사설에 이렇게 씁니다. 조국 문제가 예. 문재인의 문제로 비화되는 상황이 최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내내 너무 많이 조국 후보자 갖고 우리 국민들 너무 반으로 쫙 갈려져 있었어요. 일본도 없어졌고요. 북한도 없어졌고요. 미국도 없어졌고요. 예. 경제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 대통령께서 불확실성 좀 제거하고 취임하셨을 때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모두의 대통령임을 한번 보여주셔야 우리가 온 국민이 그래도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는데 힘을 보태지 않을까 이런 부탁 감히 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예. 자, 잠시 후 대통령의 선택과 관련된 뉴스 속보가 들어오면 발빠르게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